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객분들.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공부 시간 5%고요. 사실 이게 주말 방송을 제가 못 찍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한 8년 9년 만에 PC를 바꾼다는 얘기 가끔 드렸는데, 본체 오다 보니까 그거를 뭐 설치하면 최소한 하루 이틀 걸리지 않겠냐. 예, 오기는 왔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다른 걸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방송을 제대로 찍게 됐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뭐 가을이긴 한데 조금 흐리긴 하죠. 주말 편안 쉬실 텐데, 자, 항상 얘기 드리긴 하지만 이 주말 방송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뭐 주중에는 정말 바쁘게 뭐 매매도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 갖고 있던 160%짜리 APR도 좀 팔았고, 특히 바이오 로봇 쪽에 준비를 잘해뒀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막 급하게 그러다가 주말에 좀 숨을 좀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멀리서 한번 사이클도 보고 시장도 한번 정리하고, 또 지나면 맨날 까먹어.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안 까먹기 위해서 매일 정리하면서 이 과거를 봐야지만, 후회할 필요는 없지만 이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짜 중요한 또 우리 주말 공부 시간 꼭 좀 같이 봐주시고, 결론적으로 12월 달에 정말 슈팅 기회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준비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미장 바닥이다 어떻게 보면은 차트 다 보여드릴 텐데 바닥을 잘 잡았죠. 진짜 별의별 비가 안 오는 안 좋은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바이오 시간이 왔다 2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들이 많이 쏠렸을 때 우리는 미리 준비를 좀 했다는 면이 있고요. 엔비디아 막 급낼 때도 무슨 버블이냐, 바이오 2차 매수, 그다음 엔비디아, 구글 비교됐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로봇이 튀어나온 거죠. 원래 로봇도 우리 기본적으로 포트 있었습니다. 한 2개 정도 갖고 있었고, 뭐 몇 년 전부터 올해 초, 올해도 계속 슈팅을 뭐 50% 더블씩 먹던 종목인데, 이번에 로봇 쪽에 한번 포트가 상당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APR도 한 절반 정도 팔았죠. 160%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 거예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 부분이 우리나라 특히 수급이나 투심 중요할 때 큰 힘을 실어줄 거다. 그 사실 천스닥이 얼마 남았어요. 10% 올라가면 천스닥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시작이라 보거든. 물론 12월 달 1000번대 찍을 수 있지만, 뭐 변동이 있겠지만, 이 키울 수 있는 이 가장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사이클 타고 수익 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이번 주말에 제목은 왜 12월 달은 코스닥인가, 이 얘기를 좀 드렸고, 자, 우리는 실전 투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길게 몇 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대서 막 맨날 단타 치면서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다 보는 진짜 매크로나 그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도 들어요. 근데 물론 제 기준에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볼 것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오판은 제 능력일 수도 있고. 자, 트레이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수십 년간 워낙 롤콜을 많이 탔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분이 수익을 많이 냈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작아요. 회사 다닐 때 제 본사에서 봤을 때 진짜 그렇게 크게 수익 내는 분이 전체 고객의 0.017%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수익 내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분이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손실 본 분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런 면에서 트레이드도 아니고 우리는 균형 중도 중용을 잡으면서 이 사이에 있는 빅스윙, 실전적으로 이 주포와 빅머니를 쫓아가고 있는 빅스윙 포트를 꾸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유니크한 채널인 거 아시죠? 자, 11월 달에 진짜 별별일이 다 있었죠. 10월 말에 쏠리고 했던 부분에 주의를 했지만 11월 달에도 온갖 비난과 안 좋은 그 어떤 악재들로 사람들 많이 겁을 먹었던 그런 이슈였고 잘 마감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흔들 거예요. 이 변동성과 수급이나 사람마음을 계속 손든다, 공격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왠지 알아야지만 방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과정관리,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뭐 구체적 종목 얘기는 항상 파트 2에서 우리 멤버십끼리 말씀을 잘 드리고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그 금요일 날이 그 반장 오전밖에 안 열렸어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휴장하고 반장 열렸던 미국과 제가 이제 지표로 어제 계속 갖고 있는 빅스 보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 12월 달은 여전히 미국 기준으로는 박스다. 작년 말처럼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가 상법 개정만큼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우리나라 최소한 10% 이상 올릴 수 있는 법이라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 최대 고율과 한 30%짜리 신설이 됐는데 그 얘기와 함께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을 줄 거라 보지만 5,000피 기본으로 깔고 있죠.
5,000피는 한참 위인데 코스닥 이제 900, 800 몇십에서 1000포인트가 한다. 천스닥, 그 천스닥이 저는 다는 아니라 봅니다. 어쨌든 천스닥과 코스닥 활성책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정리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사고 파느냐. 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섹터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바이오 로봇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급, 수급 보는 법과 요새 되게 말이 많죠. 환율에 대한 제 전망까지. 왜? 외국인 수급과 연결되거든요. 여기에서 연기금도 포함돼요. 연기금 되게 중요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연기금. 작년 말부터 봤죠. 올해 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25년 실전 투자를 하고 있고, 내부의 큰 깡통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피하는 그 방법 수위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4년차 이 롤코를 이기면서 대장주를 타면서 더블 파동과 수백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진짜 뭐 치수를 비트해서 최소한 더블, 따더블 그 사이의 수익률을 우리 마감을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충분히 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주말에도 같이 공부해 주신 우리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재밌게 한번 들어주세요. 편하지만 되게 도움되는 우리 내용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제가 주봉 기준으로 22,000 살짝 꺾였던 게 21,800 갔다 왔죠. 딱 끊었던 부분에서 과매도 찍고 바로 반등을 주면서 박스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작년이에요. 요게 작년에는 사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뭐 헤드앤숄더 아니라 했지만 출렁거렸던 그 작년 말과 1월 초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훅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박스하다 떨어진다는 말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 왜 떨어졌죠? 작년에는 이제 딥시커가 나왔고, 올해 구정 때죠. 올해 구정 때 딥시커 나왔고, 트럼프가 목리 관세 해방돼 그러면서 우장창 강경파 실세했던 금융치료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되게 착해졌습니다. 제가 항상 싸가지로 말씀드려서 4개 구획 나눠드리겠지만 여기서 박스되는 흐름이 12월 달에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치고 간다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지면 여기 바닥을 만들면서 종목들이 확장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바닥이 확인되니까 우리나라도 코스닥이든 뭐든 돌아가는 그런 투심과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월봉도 보시면 6개월 내내 올랐잖아요. 당연히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지지받고 출렁거릴 수 있는 12월 달. 여기 잘 끝났어요. 자, 셧다운 됐기 때문에 지표가 안 나와. 지표 안 나오면 장 더 좋겠지 하다가 금리 인하 못 하겠는데 페드 와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 12월 달 확률이 100% 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30%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85%까지. 아니, 채권이 묵직해야 되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긴 해. 어쨌든 그런 흐름의 변동이 보였고, 어떤 일이 있었죠? AI에서 야, 폰지 아니야? 왜 저끼리 돌렸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냐? 마이클 벌이 나와서 감가상각이 잘못됐어. 너는 거짓말하고 있지. 회계 공격. 매출 채권 부풀렸다. 엔비디아 거짓말이야. 회사채 많이 발행하니까 오라클 망할 것 같아. 뭐 코이브 안 좋아. 결론은 어쨌든 구글이 나와서 TPU로 가성비로 만들 수 있는 이 2개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쟁도 하겠지만 엔비디아파와 알파벳파, 저는 알파벳 좋게 보여요. 알파벳 좋게 보이면서 이쪽으로 주가가 차별화되면서 어쨌든 미국 내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미국 AI는 괜찮은 AI 빅뱅 성장 과정. 유동성도 문제 많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유동성이 어떻다. 온갖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 그러지만 10월 초에 거의 문제 급락했고 큰 돈 안 빠졌다 했습니다. 출렁거리고 있지만 박스에서 흐름 보고, 자, 비트코인 약간 나비 효과 봤던 유동성과 투심에 대한 부분. 자, 8만 불까지 갔지만 또 잘 받쳤죠. 올해 초처럼. 그리고 나서 9만 불 때 등락하면서 아직은 관찰하고 있지만 반등을 주고 있는 유동성도 많이 해결됐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초처럼 그렇게 목리를 부릴 거냐 트럼프. 어쨌든 1년 남은 순간 선거에서 난리 났죠. 저는 충분히 사활을 건다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민생 정책으로 관세까지 줄이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가 부메랑과 뭐가 다 챙기겠지만 이 정책 리스크와 이 변동성이 감소된 게 이 트럼프 흐름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항상 4가지로 기준을 잡아가시면서 매크로 박스 괜찮은데 왜 이렇게 흔들지? 11월 달 힘드셨지만 잘 견디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내년도 아마 흔들면서 상방을 갈 미국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많이 쏠렸잖아요. 뭐 한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투자는 자유지만 저는 미국에서도 빅테크 주가가 차별화된다 봅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이 많이 못 올랐어요. 나스닥 보시면
올해 연 상승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닥이 30% 넘어가고 코스피가 지금 60% 넘었잖아요.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1분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흐름이 약간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비미국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내에서 저는 내년에 중국까지도 말씀드리는데 자산 배분 흐름에서 우리나라 국장이 좋다, 투자를 잘하고 있다. 자, 방금 보셨지만 금요일날 나스닥 기준, 저는 뭐 S&P도 물론 많이 보시겠지만 나스닥의 기술주의 쏠림을 제일 많이 극명하게 보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 말씀드리는데, 자, 빅스도 잘 봤죠. 빅스 많이 도움을 받았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막 별것 별것 없이 막 흔들고 막 공포를 주지만 변동하는 놈들이 만들었다가 많이 먹었는데 그때 꼭지였죠. 그리고 지수 바닥 치면서 반등을 잘 과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맞춤형이냐 범용이냐, 이 엔비디아와 알파벳 이런 얘기 드렸는데 주가 좀 차별화된다 봐요. 엔비디아는 좀 약하기 때문에 거친 박스지만 바닥 만드는 등락이 있을 거고 향후적으로도 생산성과 성장성을 더 차별화돼서 만들 거라 봅니다. 하지만 다 안 보는 게 아니라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주말이니까. 안 좋은 것도 더 빠지면 안 돼요. 알파벳 신고가 하는 거 좋지만 뒤에서 깎아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떨어지게 되면 또 너무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일단 이래저래 보더라도 슈퍼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미국 이제 필반 지수고 프리미엄 받고 있는 마이크론도 반등을 줬습니다. 어제 3% 가까이 올랐고, 우리나라 수급은 금요일 떨어졌던 게 코스닥 가서 그랬다 했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하이닉은 변동점 많지만 삼전 기준으로 문제될 거 없이 투타입 전략. 자, 브로드콤도 신고가 잘 나고 있죠. 지표를 보는데 문제는 뒷단에 있던 야 너네들 CDS 프리미엄 너무 안 좋아 오라클 좀 떨어졌고 약간 안 좋은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급락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들이 이 정도에서 받쳐주면서 하면 투심이나 수급 괜찮겠죠. 얘들도 지켜봅니다.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과 코이브 너무 성장으로 갔던 팔란티어 같은 것도 제가 보면서 주의를 다 챙길게요.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잡아가겠습니다. 결론은 슈퍼 반도체.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림도 재밌게 몇 개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 되게 좋을 거예요. 되게 좋을 거고, 요거는 지금 구글이 11월 달 들어서 계속 가는 모습, 상방이 좋은 겁니다. 강강약약, 엔비디아 떨어지면서 좀 약한 흐름. 자,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인데 여전히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실적 당연히 좋을 겁니다.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1분기 실적 되게 좋아서 아마 1분기 1월달 넘어가면 또 삼전일이 이쪽에 살 기회를 잡을 거예요. 제가 그런 스윙도 타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 기대는 여전히 좋다. 누가 하든 TPU든 GPU든 뭐든. 자, 유동성도 완화됐다는 얘기 드렸고 지금 TG의 잔고 풉니다. 풀면서 이전에 셧다운 됐던 부분이 해결되고, 자, 12월 달에 QT 종료 좋아요. 그 다음에 재정지출 말씀드렸던 착해진 트럼프가 치유율이 너무 안 좋아. 어쨌든 관세 배당금도 얘기 나오고 아마 포퓰리즘까지 막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지만 이런 데면서 돈을 풀 수 있는, 내년에 물론 크게 봤을 때 물가도 봐야 됩니다. 자, 금리 확률은 86.4, 그 다음에 1월 달에 90%까지 높죠. 자, 파월과 케빈 에셋. 자, 케빈 에셋이 백악관 경제위원 자문장이었는데 이분이 워낙 트럼프 측근이고 시장주의자라 했어요. 근데 파월이 나가고 이제 아마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전에 캐비넷에 들어올 텐데 힘이 빠질 겁니다. 분명히 빠질 거야. 근데 12월 달에 저도 금리 나간다 보거든요. 확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면 어떻죠? 1월 달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캐비넷이 좀 기세가 등등해진다 하더라도, 파월이 좀 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FOMC가 만만한 기간은 아닙니다. 무조건 금리 푼다서 팍팍팍 그게 아니기 때문에 12월 달 흐름 보면서 1월 달까지 여전히 약간 박스 내지는 미래 선반영 그런 데는 보는 게 좋아요. 하지만 블랙아웃 이제부터 연준위원들은 12월 10일이니까 아마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FOMC 전에는 말을 못합니다. 대신 빅테크는 실적 끝났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면서 나스닥 흐름은 여전히 박스에 좀 도움을 주겠죠. 자, 착해진 트럼프 베센트 제가 보고 있었던 거는 여전히 미중 관계를 계속 우호적이지만 보고 있거든요. H-200을 줄 수 있다. 뭐 중국은 우리는 안 받을 수도 있다. 히토류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어서 불도 끄리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이게 잘 최종 결과 팩트시트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났어요. 이게 추수감사 어제 나온다 했는데 이게 좀 잠잠하면서 봐야 되고,
말씀드렸던 셧다운 때문에 막 이것저것 못했던 부분이 돈이 풀리기 때문에 재정정책 쓰면서 관세나 민생과 지지율을 챙기려는 저는 관세까지도 줄인다 그랬습니다. 줄일 수 있게 되면 좋고 민생을 챙기고 물가와 AI까지 봐야 되는 트럼프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재밌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매크로 박스로 매일 봐야 되는 그 달러, 금리, 그 유가 얘기까지 얘기 드리잖아요. 3조 호황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이제 변동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 빅스를 계속 보여드렸어. 우리는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말씀드렸던 빅스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데 이때 언제였죠? 이 쏠쏠림 됐던 10월 말 전에 10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에 100% 다시 때릴게. 워낙 급나니까 급등했던 때보다 지수는 더 떨어졌어. 나스닥은 더 떨어졌는데 엉덩이 더 쳐졌는데 빅스가 생각보다 덜 올라가네. 요때가 꼭지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 저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부러 변동을 만든다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파고 개인들이 막 쏠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이용한 이 빅머니들의 흔들기 장난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빅스는 뭐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30일간의 S&P 지수, 원래 그 나스닥은 아니고 기준이 S&P니까 S&P 지수의 상승 하락폭 왔다 갔다 변동폭을 막 급나는 거를 공포를 지수한 거야.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이 변동에 겁을 먹고 급 나가잖아. 공포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요. 빠지고 변동이 커지면서 공포가 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죠? 작년 8월 달에 샵룰, 엔캐리 때문에 난리 났을 텐데 올해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대의 해방대회 하면서 급락을 시켰던 이때입니다. 급이 날 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주식 들고 있으면서 혹시나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을 대비하는 해지로 쓰는 거예요. 해지로. 그런 포트를 갖고 있는 정상인데 자, 약간 특이한 게 보여드릴게요. 자,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변동성은 당연히 2020년에 100년 만에 왔다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이때는 난리가 났겠지. 자, 근데 2020년 그때 터지고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1년 넘게 올라갔는데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살살 떨어지면서 출렁출렁 거리죠. 그때도 물론 변동을 중간중간 만드는 거죠. 올라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니까. 그러면 모이시고 약간 잠잠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24년부터 장은 올랐습니다. 그죠? 3년째 AI 버블 사이클인데 같이 빠지다가 한 번씩 보면 자, 작년에 불뚝 왜 그렇죠? 23, 24, 25 계속 올라가는데 점점 더 쏠리고 점점 더 과열 미국이 더 비쌌다는 얘기야. 작년 말에 트럼프 되면서 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싸고 변동 있고 쏠림에 대해서 이 헤지펀드나 변동하는 애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이 뿔뚝 계속 올라오는 거야.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보면서 제가 변동성 기준으로 잡아갈 거니까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수급 변동성이다. 그런 기준은 빅스를 보면서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매일매일 뭐 공포엔 그 탐욕 지수 있죠. 피어 앤 그리드도 많이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안 맞아요. 잘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고 빅스 지수를 보는 게 저는 변동성 기준에 좋습니다. 원래 원칙은 뭐 15 이하는 안정, 20, 30은 주의, 30 되면 이제 막 급등하니까 비상에 되는 얘기 해야 되는데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빅스 지수에 되게 종류가 많아요. 빅스의 선물입니다. 저는 조금 더 앞서 나가려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잠깐 봐주시면 되고 자, 원래 해지지만 보세요. 너무 안정적일 때 너무 떨어져 있어. 안정적이면 좋잖아. 지금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 좋잖아. 하지만 그런 거 있죠. 너무 계속 올라가. 너무 안정적이야. 그러면 뭔가 조정 받을 때 됐는데 할 때 뭔가 나오지 않아요? 주식 보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럴 때 말씀드렸던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이 공포를 만들면서 이번도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워낙 쏠렸기 때문에 공포를 만들면서 이 변동성을 먹기 위한 이 빅머니들의 어떤 장난이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자, 활용 방법은 제가 말씀 금요일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안정권으로 지금 빅스도 약간 떨어지고 물론 최대 안정권 아니야. 조금 더 떨어지면 좋지만 보세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좀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금요일날. 11월달 박스 잘 교환됐고 6개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12월달부터 12월까지는 금리도 물론 봐야 되죠. 금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FOMC 그 트럼프 정책 변화와 AI 차별화 이런 가운데서 박스를 만들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렇게 정리했어요. 20분 걸리긴 했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우리나라 넘어가는데 이것도 한 10분 내로 한번 정리를 10분 15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활성화에 다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죠? 코스닥 활성화에. 근데 코스닥은 결론적으로 제가 올해 초에 미국 쏠렸다 비미국 가자는 것처럼 너무 코스피로 너무 쏠렸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코스닥에 차례가 오는 흐름 말씀드렸고, 이건 저랑 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 신호를 줍니다. 올해 10월달로 줬었고, 이번에도 사실 바이오 같은 부분이 미국 헬스케어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계속 잡았잖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 잡으시면 되는데, 이제 금요일은 대놓고 돈들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는 21선 떨어져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급하게 올라가면서 또 뭐 900 몇십 포인트 되면 단기로 박스 걸리잖아요. 여기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 왔다 갔다 출렁거리면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언제죠? 2020년에 3300을 코스피는 이미 훌쩍 넘어서 4200까지 갔다 왔는데 코스닥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900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스닥은 기본으로 보고, 뭐 정보 천스닥이라서 그게 꼭지가 아니에요. 전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이오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여기 출렁거리더라도 일단 1000포인트를 1차 목표로 잡고 있죠. 자,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때 삼전이 더블도 갔지만 4500, 제가 내년 상반기를 4,500 보고 있습니다. 자, 배당소도 분리과세가 나왔어요.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이것저것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코스닥 보는 게 맞습니다. 순서상. 자, 이게 그 이소영 의원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민주당에 계시지만 이분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셨지만 이소영 의원이 제일 좋아요. 이분 말대로 했으면 더 좋고 주가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데, 금요일날 여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주는 조용하고 코스닥 더 갔던 이유는 약간 애매한 거야. 이게 애매해. 최고 국간을 25% 되면 되는데 30%가 생긴 거예요. 30% 여기 있죠. 적용된 우수용 30%, 이거 아니구나. 표시가 있나? 그렇죠. 3억 구간의 초과가 30%짜리 생겼어요. 35% 안 된 건 정말 다행입니다. 25%가 아니라 배당소득을 3억 이상 50억 받는 분들한테,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30%, 5% 더 세율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한 100명 될 거야. 많지는 않아. 100명인데 그게 엑기스거든. 이분들이 세금을 적게 해줘야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요게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최초 중용은 내년부터 바로 됩니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몰이라든지 3년 본다는 거, 배당 수익 우소되는 제한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적당히 됐어요. 적당히 되고 이건 괜찮지만 요게 가장 중요하고, 자, 이것도 모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자, 금투세라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가 전체 그 배당소득, 이자소득, 돈 넣어놓고 배당 이자 받는 분들이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2천만 원 넘어가면 이 금융소득에 포함돼서 세가 엄청 많이 두드리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자를 뭐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15%밖에 안 내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받아서 3억이나 지금 50억 넘어가게 되면 이 배당소득하고 뒤에 적어놓은 게 돼 있는데, 금융소득도 있는데 안 적어놨네. 금융소득이 그것도 50%나 소득 그 배당소득 증여세요 이런 것도 50% 넘어가잖아. 아시죠? 진짜 이거 돈 많은 분들을 나중에 증여나 상속할 때 절반을 세금 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중과세라는 얘기 많지만 뭐 약간 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할 바에 상속이나 증여나 뭐 양도할 바에 배당하라는 거지. 정상적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면 정시도 좋고 기업도 좋고 안정적으로 정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낮출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양도세율이 25%이긴 하지만 약간 더 올린 30%다. 진짜 돈 많은 분들은 50% 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낮춘 것도 원래 이거 옛날에 그 누구죠? 박근혜 정부 때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낮춘 거거든. 근데 요거 엄청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당 받기는 좋아요. 갖고 있는 우리 중기 배당주들이 있죠. 이런 흐름들은 사실 진짜 안정적인 분들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트라 봅니다. 대신에 백인들 50억 이상 받는 이 배당소득 받는 백인이 누구냐,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빅머니라 보는데, 배당 성향을 키울 거냐, 배당을 더 줄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도 배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이나 뭐 벤처 재벌이나 나머지 해외 기관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든 저는 우리나라 정시에 또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흐름들은 잘 나올 거라 봐요. 그래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5천까지는 아니지만 4,500 갈 수 있는 흐름, 거기다가 이제 기업 성장, 뭐 반도체 워낙 좋고 딴 것도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 뭐 남들은 7천 간다 막 그러고 있지만 4,500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이제 보실 만한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이제 순서가 돌아온 상태에서 워낙 몇 개월 갔던 코스피가 살짝 쉴 때 코스닥을 또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금요일 한번 보시면 한번 정리가 되실 건데, 자, 제가 투자할 때 가치 투자는 잘 안 해요. 밸류업도 잘 안 했고 지금 배당주는 현금처럼 보고 있지만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AI 버블 사이클 만드는 성장, 그다음 어닝 밸류 봐야 되죠. 미국은 어닝 때문에 별 좋지만 밸류가 좀 비싸다. 우리나라는 정말 싸다, 제일 싸다, 여전히 좋고, 거기서 정책은 당연한 겁니다. 정책은 지금 내년에 정말 들어갈 거고, 대신에 수급 영향이 진짜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차별화돼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비슷하게 좀 바뀌는 채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매년째 저희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조예요. 자, 내용 뭐죠?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2%만 되더라도 20조 원 넘게 들어온다 했어요. 제가 연기금을 더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연기금은 작년 10월부터 정말 쌀 때, 계엄할 때 잘 샀던 10년 만에 들어온 국민연금인데, 연기금이 들어오면 기관들이 따라가요. 정말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막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야, 코스피 지금 국내 연금의 국민연금 비중이 다 찼다. 14점 몇 프로 다 찼는데 매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니야? 아니라 했잖아요. 결국은 정부와 또 짝짝꿍해서 맞춰서, 뭐 이것 때문에 뭐 국민연금 걱정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고 해외 투자 국민연금 비중이 58%인가 그래요. 주식, 채권 다 합치면. 그럼 걔들도 물론 시장은 크지만 계속 간다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제가 미국을 약간 걱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쏠리는 것도 안 좋고 무조건 해외가 좋다. 뭐 저는 그런 분위기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익 제일 많이 냈어요. 정말 충분히 괜찮고, 이것 때문에 내년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비중 벤치마크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 우리나라 좋은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연금 특히 더 보면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수급 부분, 코스닥이 상당히 좋다. 자, 내년 초부터 아마 한다 그랬어요. 국민 성장 펀드를 150조, 원래 100조였는데 이 통이 작다 해서 50조 더 늘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딴 거 없죠. AI 플러스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를 집중 투자하겠다. 물론 단기는 아니라 5년간 장기로 투자하는 거죠. 뭐 주식도 하지만 기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 섹터가 수혜를 꾸준히 받을 대장주들이고요. 물론 반도체는 빡세지만 내년에 좋고, 지금 바이오 흐름이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이후에 뭐 국민소득공제, 개인소득공제, 코스닥 벤처 공모주 우선배당, 특례 상장, 요거는 좀 보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코스닥 같은데 공급이 많아 그렇지 지금 150억 이하 되는 시총 퇴출시킨다 그랬잖아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작은 거 하지 마세요. 150억 이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총이, 저는 2천억, 3천억, 4천억짜리 안 해요. 아예 안 봅니다. 암만 걔가 어떻게 하더라도 변동이 너무 심하고, 최소한 제가 더블 파드 만들 때 5천억짜리 하잖아. 최소 5천억짜리 만들어서 이쪽까지 만들 때 많지만 1, 2천, 2, 3천억 개인 좋아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암만 장주와 이런 거 하신 분들 수익 한 개도 안 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뭐 초대형 정권사, 모험자본 20조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니까 이 수급 위주로 1등, 2등이 제일 좋다. 자, 결론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죠? 지금 환율이나 약세, 그 다음에 또 이창희 총재 되게 공격 많이 받고 계시고, 또 기재부에서 말을 잔문하게 했어요. 왜 갑자기 해외 양도세 올린다는, 그러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분들이 물론 뭐 성격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투자를 잘하게 만들면 됩니다. 수십 년간 로컬로 만들었던 왜 그러죠? 개인들이 단타 칠 수밖에 없고 떠났던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특성에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둘 다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할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항상 그런 정치책이 17년도 그랬고 23년도 그랬지만 연말에 나왔던 분위기에서 금감위가 이 시기를 조율하겠다, 확정 안 됐다 말하지만 코스닥이 지금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물려 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60% 더블 갔다 해도 삼전이나 큰 거나 우리 갖고 있는 대형주 들고 있는 분 아니면 빅머니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수익을 많이 못 냈어요. 제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릴 때
올해 들어서 손실 본 개인들이 58%다. 60%다. 지금 더 많을걸요. 또 10월달 쏠릴 때 물리가지고. 이럴 때 어쨌든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올 거라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코스피로 쏠렸던 부분이 5000피 갔던 거는 물론 내년에 더 간다 보지만 조방안에 너무 쏠렸어. 너무 개인들이 여기 다 있고 물론 성장 정책 좋죠. 근데 수급상 저는 연말 대주주 물량의 신용 물량 때문에 계속 조심하는 얘기 드렸고요. 슈퍼 반도체는 정말 좋죠. 예, 삼정 기준 보지만 여전히 박스 정도 보시면 되고 10월부터는 여전히 바이오 플러스 로봇입니다. 이 부분도 예, 코스닥 사례를 2017년 말 이것도 제가 금요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예, 금요일에 사실 이거 파트 2에서 드렸나? 멤버십만 드렸나? 2015년부터 개인들이 템백을 만들기 시작했고 2017년 말의 흐름, 2020년에 말의 흐름, 23년에 그때 우리 산타랠리죠. 이번에도 산타랠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되죠. 예, 차별화되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도 우리 포트 기준으로 빅머니 기준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금요일날. 자, 그 다음에 금리나. 금리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또 간만에 환율 때문에 금리나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물가가 어떻다 부동산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이렇게 봤던 건 있지만 일단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시켰죠. 저는 이제 환율이 1480원이든 약간 출렁거리겠지만 꼭지를 만든다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12월 10일 날에도 미리 막 급하게 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혹시나 하면 11월 달에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서 넘어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 봅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와 함께 12월 달 흐름이 저는 좋아질 거라 보는 거죠. 이런 되게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암만 트럼프와 베센트가 파워를 쭈그리 만들라 해도 그 다음에 이제 힘 빼고 헤셋이 들어온다 해도 FOMC 바보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눠져 있고 지금 좀 만장일치 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 12월달 금리 인하에서 연속으로 계속하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지금 시장 전체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변동이 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매매들이 팍팍팍 갑니다. 그런 걸 줄이고 우리는 스윙처럼 사이클을 타시는 게 맞고 그런 한은도 원래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워낙 시장에서 이창희 총재 욕을 많이 하시는데 이창희 총재님이 정말 잘했어요. 그전에 했던 저는 한은 총재랑 비교가 너무 된다 보고 우리나라 포워드 가이던스나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미국의 연준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만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났어요. 워낙 안 좋은 일이 나다 보니까 이 개인들인 투자자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런 흐름에서 한원들이 하는 건데 왜 예단처럼 가서 묵직하게 이런지 저런지 말도 못하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안 그래 변동이 많은데 나름대로 저는 약간 투박하지만 팩폭이지만 이창희 총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4월달까지 임기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GDP든 물가든 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상향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시에 좋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와 함께 코스닥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또 길어지는데. 자, 섹터와 로봇은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렸고 암만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 가진 않아요. 종목도 물론 따로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의 대표 섹터가 뭐죠? 가장 큰 건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활성화는 바이오 주식이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두 번째는 2차 전지. 근데 워낙 많이 물려 있어요. 이번에 출렁거리 많이 빠졌고 3년 만에 바닥 치더라도 제가 바닥 올라와도 트레이딩 바이 얘기 드렸지 2차 전지 사란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진짜 힘들고 물량이 너무 물려 있어요. 개인들이 워낙 많이 물려 있고 ESS 정도로 되면서 AI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 단기 출렁거리 정도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자, 소부장 말씀드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 쇼티지잖아. 그럼 정설을 팍팍 해야지. 여기 적어놨는데 이 추가 모멘텀이 반도체가 추가 정설을 팍팍 할까요? 뭐 실적 나올 때도 들어보고 하시겠지만 공격적으로 안 해요. 지금 삼전 하이닉스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토픽은 뭐냐면 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쇼티지 하면서 줄 듯 말 듯 정설을 살살 하는 거예요. 정설을 많이 하면 소부장 쪽에 정설 캐퍼들이 많이 오겠지. 근데 그런 흐름이 지금 팍팍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삼정 기준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2차 전지나 이런 어닝 밸류는 안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ESS로 치고 나가기에는 매물대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저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대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뭐죠? 바이오와 로봇이나 엔터 이런 거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엔터도 물론 약간 있고 한류도 물론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지만 로봇 바이오가 여전히 수급이 깔끔하다는 거지. 1년 2년 우리 했던 알테오젠에 물론 개인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고 뭐 몇 배씩 나 있는 상태지만 기본 들고 있는 거지만 그 외 종목들로 확산되면서 수급들이나 재료 가지고 슈팅에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수급 측면이에요. 자, 바이오가 4년 만에 사이클이 났어요. 이 말은 뭐죠? 4년 또 왜 못 나왔어? 23년 2차 전지 갔다 왜 그때 2차 전지로 갔어? 그만큼 코스닥의 2020년에 이 후유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 너무너무 큰 거야. 2020년에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했다 했잖아요. 진짜 급등. 40년의 인프라를 만들 정도로 미국 우리나라가 돈을 쏟아부으면서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클이 떨어지니까 이 물렸던 분들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분명히 뭐 진단키트다 뭐 백신 갖고 있는 분 되게 많으실걸요. 개인분들. 이건 코스닥에 물린 분들이 60% 70% 80%라니까. 그런 상태다 보니까 바이오는 치를 뜨는 겁니다. 바이오 절대 안 해. 그 중에서 새롭게 빅판과 에로 터지면서 진짜 수익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몇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바이오가 그래서 선별이 되게 중요한 거고, 물론 지금 뭐 패시브 자금이나 국민연금 들어오면 큰 것들 중에 물론 가겠지만 뭐 준이 간다 봐요. 그런 상태에서 비만 대전이 작년 올해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비만 쪽만 공략해 왔습니다. 자, 펩토론 얘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게시판 올려드렸지만 펩토론이 좀 변동이 너무 커요. 약간 모아이면 도처럼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비중보다 우리 약간 옮겨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도 소수 매니아 되는 부분이라는 게 어렵단 말이지. 다른 사람 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서 오히려 바이오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대중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자, 로봇 테마는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오면 진짜 BD라 하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서 이전에 조자 공정에 때려 넣는다. 뭐 보면 뭐 덤블링하고 구르고 난리가 났죠. 거기에서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사람처럼 손 동작이 좀 더 섬세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AI 때문에 머리가 소프트웨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투자는 아니에요. 투자는 아닙니다. 제가 3년째 맨날 따블씩 먹고 있는 상태인데 로봇 테마는 실적이 지난 이후에 한번 타임이 다시 돌아올 것 같고 3년째 내년도 물론 계속 타겟을 잡아야 돼요. 지금 비현행 시즌에서 어닝 끝났기 때문에 한번 또 스윙이 다시 돌아오는 타임이라 봅니다. 이번에 더블 파동 또 만들 거예요. 대신에 제대로 된 투자는 아니라 여전히 매매하는 측면, 스윙 차원에 봐주세요. 대장주만 공략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멘텀 1월 6일부터 나오는 CS 로봇이 메인이 될 거라 저는 보고 JP모건 헬스케어 1월 10일부터 바이오와 로봇에 대한 이 큰 모멘텀 때문에 12월달 흐름들은 상방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자, 환율은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중들이 시끄러울수록 제대로 행간을 좀 읽어야 돼요. 자, 환율은 제가 볼 때 환율 때문에 이제 고점이 나오면 우리나라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환율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80주였다가 훅 떨어졌다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여전히 서학개미 쪽으로 많이 갇혔을 거야. 또 머리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막 뭘 할 게 아니에요. 뭘 할 게 아니라 환율 서학개미뿐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있고 이제 환율에 해외 공자 많이 짓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기업 탈도 있고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뭐 3,500억 불이든 연간 220억 불이든 막 나오고 있는 기업의 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토탈될 결과입니다. 토탈된 결과가 환율의 뉴노멀 약세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서학개미 쏠림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한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1,800원 정도에 저는 꼭지를 만든다 보지만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떨어지면 삼전을 다시 산다, 코스피 다시 산다. 12월 달은 그게 막 급하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보는 박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결론 유예서 하고 서서히 빠질 거란 봐요. 이걸 알아야지만 환율과 외국인과 삼성전자 그 흐름 때문에 코스피 박스와 1월 달까지 1월은 실적 좋겠지. 1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거든. 그런 면에서 또 1월 달에 삼전이나 반도체로 또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자, 지금 수급 분석하는 면에서 많네. 요거는 제가 2부에 찍을게요. 끊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